하얀색 시야로 가. 시야로 가냐고. 네. 자, 한번 풀어볼까. 그리고 이게 당연히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고. 한번 풀어볼까. 문제가 좋기나 좋은 퀄리티의 문제가 맞고. 이번에가 14번 13, 14, 22번 22번은 이거 못 풀었을 거고 21번도 못 풀었나? 네 20번은 20번도 해주세요 6개 할 거라니까 15번은 끝나 20번은 15번 운전 20번 운전 시켰을 때 치고 요거 하는 거예요. 이거만 할까? 20번 한번 치자. 뭐? 이렇게 할까? 실료는 말한다. 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고 내가 2021년 우리 코로나 언제고? 현재 언제지? 그때 코로나 때 나 백신 안 맞고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랬는데 건강이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인데 왜 이러지? 세월이 늙어서 그런가? 살다 살다 이렇게 아파가지고 처음이야. 이거는 보통 오해고 무조건 2회가 매우 어렵더라고 느꼈을 거고 오늘 무조건 2회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열매 문제를 보면서 그 소위 말해서 개념이라는 게 문제 풀 때 개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번역이만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무조건 2회는 보통 한 2등급 나오는 친구들 지금 풀면 진짜 많이 틀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줄게. 잠깐만. 정신이 없네. 지금 줘야지. 자, 받으시고. 요 파트는 무한급수 파트가 좀 들어있는데 6월 시험에 기후하고 예준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표는 28, 30을 맞추는 게 아니고 29번에 무한급수만 맞으면 되거든. 6월 시험 말하는 거다. 그거만 맞으면 올해 성공이라고 아마 내가 1월달에 개강했을 때 얘기했을 거야. 나중에 미적분한테 얘기할게. 잠깐만 있어. 내가 좀 휴지를 들고 다니까. 대박타이가 되는지 뭐야? 그랬어. 이는 몇 개 들었어? 네 4개? 응. 아 5개 들었어. 너무 12, 14, 20, 20, 20. 치유 약간 그 혐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4씩 못하고 12번 봐봐. 12번 보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12번에 맞았다 틀렸다 상관없이 그 문제 보고 체크할 거 하는데 속도 파트에 대해서 뭔가 개념이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유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0에서 동시에 출발하는데 원점 출발하는데 누구도 이런 기호는 알지. 기호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평가원의 기출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A가 3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고 B가 0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라는 그 교과서에 표현된 기호가 있다. 여기 이렇게 현준아 안 보나? 이 기호도 몰라가지고 6월 틀리지 말고 어쨌든 PQ가 둘 다 0에서 T0 이렇게 0,0이 아니고 어차피 수투에서는
좌우 이동하고 상하 이동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뭐라고 이거? 수직선이래. 이거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내가 보기 싫으면 그냥 개념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기호 알아라고. 그러면 이렇게 기출이 나올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주 출발하는데 조심할 게 없네. 넘어가고. 시각은 아무 말도 없으면 당연한 얘기고. 만난다. 속도 가속도 있다 그지? 만난대.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같은지 알지? 위치가 같아야 돼. 위치가 같아야 되고. 이 문제 위치 문제네라고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문제를 만들 거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게. 위치가 하나는 3차 함수, 하나는 2차 함수. 아니다. 그냥 둘 다 3차 함수라 치자. 그랬을 때 내가 첫 번째 만나는 거, 두 번째 만나는 게 되려면 얘가 음수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2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각은 양만 쳐주고 인식하고 두 번째로 만날 때라고 하면 이거 잘 찾고 그때까지 이동거리 물어보면 다시 정답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11번, 12번이거든. 그 틀리면 치명적인 거든. 됐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개념을 잘못 봤거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계산을 틀렸거나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되는 거 알지? 그래서 이거 잘 타지? 이렇게 이게 얼마지? 현민이 이거 풀어달라는 거 맞지? 이랬으면 빵점이고 C라고 쓸 거고. 그럼 얘는 인마가 지금 누구에 보이고 Q가 Q인 것 같고 P는 이거야 적분하면 될 거고. 이렇게 쓰셨다 하자. C1, C2 썼다 하고 얘는 지금 위치가 된 거고 인마는 한 번 더 적분해야지 뭐 되는 거고 위치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 실수한 거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렇게 6t 제곱 C2t라고 하고 어차피 t는 0이니까 이렇게 썼다 하고 얘는 어차피 t는 0이니까 요 3차 함수랑 요 3차 함수 같은 거 찾는 거다 그지? 이렇게 넘어가고 출발하는 두 점 PQ가 만날 때 T가 T1에서 Q의 위치의 최대값이래. Q의 위치의 최대. 이게 Q의 위치야 이거? 맞나? 여기 시각 1에서 여기 1 넣어야 되겠는데? 뭐 하는 얘기야? 모르겠다. 마이너스 5에다가 C2를 제일 크게 하라 했으니까 얘를 뭐 제일 크게 해라. 여기 하는 얘기다 그죠? 만난다 안 만난다니까 솔직히 끝났는데 문제가 혹시나 이거 틀렸으면 진짜로 반성하는 정도가 미친듯이 반성해야 될 이유가 이건 결국 아까 내가 말했던 이런 아이에서 뭐 하는 거냐면 요거 잘 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이마랑 그러니까 마무리하자. 됐고 요거는 좀 시간이 아깝다. 이마랑 요거 지금 여기에서 뭐 하라는 거야? 이게 양의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이 방정식에 양의 근이 있어라는 얘기거든. 내가 맞나? 예. 그렇지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건데라고 하면 너가 이렇게 안 하겠나? 똑같이 하지 않겠나? 수투에서는 한쪽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 누구도 알지만 여기가 완벽한 함수, 여기가 뭐 상수 함수면 이렇게 움직여질 거고 아니면 여기가 어디까지? 직선까지 가능한 거지. 직선까지.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누가 이렇게 안 하겠나? 나 모르겠다. 이게 답안지는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시고 이랬을 때 양변을 t로 나누면 안 되는데 t가 야 들어 0일 때는 당연히 만나지. 예.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똑같이 출발이니까 한 번만 보자고. 당연히 만나니까 문제에서 양수일 때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읽어보면 출발 후라는 말이 있을까? 솔직히 안 읽었다. 근데 출발 후라는 말이 혹시 있니? 봐봐. 그 말이 없으면 모순이다. 출발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으면 0 안 쳐주라는 얘기니까 이거 원점 지난 직선을 해도 되지만 그냥 t로 나누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냐. 맞나? 예. 그럼 얘 내가 그릴 줄 알지? 이렇게 좀 그려지겠지? 여기 뭐 이렇게 만나겠지? 그럼 C2의 임계가 여기가 알겠나? 답은 뭐겠노? 야 정답이 제가 아니. 아이가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답이 안 나오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푸는 거를 맨 마지막을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가 문제의 유의미한 부분이냐 몇까지가 유의미한 부분인지 답 내는 건 얘가 답이 아니면 정답이 안 나오지. C2가 이게 지금 C2가 제일 클 때니까 당연히 C2가 못 찾는 거고 맞네. 요거는 그냥 평가 문제다. 평가 문제. 틀렸으면 게임 끝난 거다.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되고 지금이 만약에 한 6월 달이면 게임 끝난 거야 분명히. 다음 문제 보자. 승현아, 고 원장님한테 선생님 입원한다고 말 좀 해줬어요. 야 잠깐만 있어봐. 30초만 딴 생각하고 있어. 너무 신소지. 너도 무섭고 자꾸 분양을 분석가 없는 줄 알았어. 모든 문제 다 그렇게 풀었는데. 근데 어떻게 알았어 지금? 영사가 영어 많이 신. 난 항상 그 생각 안 해서 틀렸어. 방금 주력에 치고 깨달았어. 이건 못 들려 이제. 지금 못 들려. 해면들이야? 이따가 해면들 저 촉박 같다. 감정을 가지고 싶어. 근데 아줌마들한테 속단지 존나 나을 것 같다 진짜. 아니 나는 지금 13, 14, 15 이런 거 풀어야겠지. 잠깐만. 내 스푼이. 이거 방금 응? 수능 수능 이거 아이씨. 아이씨. 민성한 프로그램. 이혼이 하나? 이혼이 최대시였어. 안 부를 거야. 이거 원진 책에서 내가 꼭 사온 거거든. 이지원 요즘 안 하고. 이지원 안 된다. 아, 4월 18일 이시야. 이 조이씨. 제가 그거 안 돼. 꼭 안 넣어요. 그러면 안 돼. 가자. 자, 방금 문제는 퀄리티를 문제 괜찮은 문제다. 괜찮은 문제. 약간 이런 문제지. 박건영을 저격하는 문제. 제대로 모르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틀리면 치명적인 거. 치명적인 거. 다시 말할게. 이런 거 틀리면 치명적인 거라고 하면 내가 뭘 등한시했는지 리뷰를 해라. 13번 보면 등차수의 문제 나왔다 그죠? 이 등차수의 문제 나오면 일단은 이런 직선일까 이런 직선일까 라고 출발하는데 대체 문제 꼼꼼하게 이걸 했다. A7의 합 물어봤으니까 A7이 여러 개 나온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간다. 초항이 나와있네. 뭐야 이거? 그러면 초항이 마이너스 7이니까 공차가 의미할 수가 없다. 공차가 의미가 나온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얘가 99.7%다 됐고,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라는 얘기냐면 D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네 라고 읽으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나보면 1항부터 빠짐없이 P항까지 합이고 뭐 SP라고 쓸까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1항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Q까지 합이고, 방금 내가 빠짐없이란 말 중요한 거 알지? 그죠? 여기가 AK이기 때문에 이건 SM 문제가 맞다. 여기 뭐 잘 알겠지만 여기 2K라든지 2K-1부터 냈으면 바로 나야 된다. 바로. 그리고 얘를 갖게 만족시키는 이게 이때 요거 보고 보통 일반적으로 2차 함수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얘를 이항해서 SQ에서 SP를 뺀 거를 원하는 거구나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AQ항까지 가는 거고, 시작하는 항은 어디야? AP 플러스 1항 맞아? 빨리 생각해. 당연한 얘기라고. 당연한 거야. 그럼 이거를 부분합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빠짐없이 나온 거. 근데 P보다 Q가 크다 했으는 건 체크하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읽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현우진 강사 얘기하는 거는 모든 강사가 다 얘기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초항이 음수면 S1도 음이라는 얘기니까 2차 함수는 공차가 양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그릴 확률이 99.7%다. 알아듣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렇게 되는 요 문제가 고퀄리티 문제지. 문제는 쉬운데 이제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라는 것도 조심하고 개념도 들어있으니까 그 순서쌍이라고 하면 이태원 같이 수학을 대충이 아니고 적당히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라고 좀 인식하는 친구들 태원이 네 스타일이거든. 그래 문제인 거지. 논술하다 보면 당연한 것도 못 알아듣고 2,4하고 4,2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물어보면 문제마다 다른 거지. 이게 뭐 주사위라고 하면 당연히 서로 다른 거고. 그러니까 순서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내가 이태원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좌표 평면에 점을 얘기하는 거다. 점. 그러면 4,2랑 2,4는 같은 거니? 다른 것이 당연히. 근데 요거는 P하고 Q가 이렇게 관계가 정해져 있지. 그럼 내가 P, Q, Q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쌍을 표현해봤다 그러면 자, 이 문제 답은 솔직히 많이 쉽다. 이렇게 푸는 방법 첫 번째. 이런 순서쌍 개수가 몇 개? 3개라고 했지. 3개. 맞나? 네. 인정. 나도 왜? 여기가 마이너스 7이래. 3개 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일단 요걸로 문제 푼 사람 손 들어와봐. 아무도 없나? 요걸로 문제 푼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차함수 1항부터 n항까지 빠짐없이 합한 거 이거 맞지?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기출에 많이 봤지. 물론 주로 교육청 문제지만 SN이라는 함수를 FN이라 가지고 이게 이차함수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에 함수에다가 P 넣은 거랑 함수에다가 Q 넣은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 짝대기 꺾는 거 괜찮나? 이것도 기초 개념 맞지, 그지? 오케이, 이거 다 되지? 그러면 내가 한 그린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봐봐, 오해할까봐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면 봐봐. 여기가 그러니까 7은 여기 없다고 해야 되니까 7은 여기 있다거나 여기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를 마주시키는 S보다 Q가 더 크다 했다 그지? 그러면 이 논리 예를 되는 거지. 1하고 S1하고 S6 같은 거고 S2하고 S5가 같은 거고 S4하고 S4가 같은 거지. 그러고 PQ 대구관계도 보이고 요렇게 돼도 정답이 되고 또 뭐 있노? 여기 4 있어도 되는 거 괜찮지? 그래. 그래서 1, 2, 3 해서 요렇게까지 가도 해석이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현이 좀 불편하게 보인다는 그 정도 말고는 난이도가 딱히 없다. 근데 물론 다르게 풀으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도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현준이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다 이렇게 치고 서로 다른 PQ가 3개 있다 이러면 아마 현준이가 이차 함수로 문제를 편하게 풀었을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거 순서쌍이라 말해가지고 이게 3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읽었으면 또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답이 이거 되는 거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지 않나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읽었을 때 네가 D가 몇 개 있다라고 읽으려면 이거 여기 1, 2, 3, 4, 5, 6 되는 거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4 있어도 상관없다라고만 인식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채빈이 맞았니?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건 어떤 거? 봐봐 요렇게 가는데 등차수의 합원리 있지 합원리 예준이면 나랑 들은 적이 있고 지우는 원래 알겠지만 내가 그 말 한 적은 없으니까 등차수의 합원리를 그때 엄청나게 어려운 21번 풀 때 한번 봤는데 등차수의 합원리가 내가 지금 이거 뭐 표현하는 줄 알지? 수학적으로 뭐 표현하는 줄 안다 이게 하나만 더 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평균이라는 것이 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요 두 개 가운데 이 두 개 가운데라는 게 다 똑같거든. 그렇지? 그럼 이거를 내가 본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 뭘 얘기하라는 걸까?
SP하고 SQ가 같은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여기 내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5 그냥 들어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게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게 좀 와닿을 거야. 플러스 5 만약에 플러스 7 이렇게 표현했다 치자. 그러면 얘 만족시키는 게 몇 개 있노? 그래도 모른다 또. 3개. 3개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와닿지 않지. 근데 그림이 좀 자연스럽지. 이렇게 표현하면 왜 3개인데라고 생각해봐봐. 이 테오리는 왜 3개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왜 3개지? 봐봐. 됐다. 요런 거 찍으자. 얘랑 요거 서메이션 돼서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푼 사람도 있을 건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예준이는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 네. 도윤이는? 저도 저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여기 지금 지우 말고는 내가 그 등차수열합을 이차함수로 문제 푸는 거 교육청 문제 말고 평가원 문제 풀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던 거 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가운데가 4인가 하고 여기가 딱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정답이 돼서 D가 2개 나오는 풀이를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에 만약에 진짜 봐봐 이 문제를 읽고 마침에서 출발한다니까 이거죠?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이상하니? 그거 잘 모르겠네. 그렇게 안 이상한데? 봐. 이쪽에서 내가 카운팅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물론 그림을 내가 대충 그렸지만 대칭이 맞게 그렸으면 소거되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아무런 지장이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돼도 3개고 여기 하나 더 추가돼도 3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요거는 아까 12번보다 더 나는 좀 더 쉬운 것 같거든. 근데 개념을 다시 본다기보다 등차 수열 문제를 어떤 경우에도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말 다시 한번 들어볼래? 예전에 지우도 이 기출 문제 알 거야. 예주도 알 거고 이렇게 절대값 붙인 거가 요렇게 꺼지고 요렇게 꺼지고 요런 꺼지는 기출 문제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거 수학 능력 시험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방금 내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건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한 거다. 이런 기출 문제 혐의가 많은 거 알지? 등차 수열 절대값 붙여가지고 3 넣은 거랑 5 넣은 거랑 K 넣은 게 같다. 그런 거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좋아. 5월에 나왔다 치자. 6평가는 절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그런 거를 얼마나 어떤 기계적으로 잘 푸는다. 그런 거 안 나온다. 등차 수열 문제는 나열하거나 표현해서 해석하고 이게 공차라는 게 결국엔 하나씩 크기가 똑같이 커진다라고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풀이가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라도 답이 몇 개야? D가 2개 나오지? 답은 네가 해라. 공차 D가 뭐 2일 때 되고 또 뭐일 때 되노? 3분의 7. 요 상황이 공차가 3분의 7이다. 네. 그런 것 같다. 요 상황이 2개의 답이 나오는데 요 문제는 적당히 리뷰를 하되 등차 소요 문제를 내가 틀린다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내가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됐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방금 내 말이 와닿아야 된다. 등차 소요 문제는 방금 문제를 개념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뭔지 아는 개념만 알고 등차 수열 합공식을 모르는 초등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문제는. 왜냐하면 나열이라는 엄청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서라도 풀어야 된다. 등차 수열 문제는 말했다. 14번에 보면 최고차항의 수리 3차 함수라고 했고 그러면 이렇게 출발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다항함수니까 개수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극한이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똑바로 하면 되겠지. 요렇게 안 쓴 사람 똑겠지.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x-t f 프라임 t. 지금 쌤 쓰는 거 이렇게 안 한 사람 여기 없지. 아무도 없다. 근데 얘가 f3에서 f2 뺀 거네. 접수 비교란 말은 잠깐 모순 있겠네. 자, f 프라임 0으로 갔거든. 그치? 물어본 거 보니까 f 프라임 x만 완성시키고 값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얘를 보통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정석대로, 교과서대로 풀어요. 교과서대로. 이 함수가 내가 만약에 이걸 함수 누구 뭐 하고 라지 hx hx 할까? 이렇게 정적분호 정의된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 이름을 붙인다. 그렇지? 나름 약속이지. 근데 얘는 누구도 알지만 얘가 hx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얘를 풀 때 우리가 분모가 0되고 위에는 수렴하니까 분자가 0돼야 된다 해서 인테그랄 어차피 이건 할 거다. 1에서 2까지 이 안에 있는 거 정적분 해가지고 표현한 게 뭐라고? 0이라는 거 무조건 쓸 거고 이걸 네가 기억이라 쓸 거고 칠판하고 또 서운하다. 몸이 많이 안 좋다가 아니고 지금 상태가 아예 수업할 수 없는 상태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저기 17년 고상 가르치면서 수업 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그거는 하는 거다. 무조건 하면 된다. 봐봐. 요거 당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hx라 두는 거는 약간 약속이기 때문에 양변을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해도 되는데 로피탈 정리가 결국 뭐라고 했다고? h가 제로니까 요렇게 h가 제로니까 이게 뭐야? 빨리 말해. h 프라임이지. 1. 그럼 h 프라임이니까 이거라고 우리가 쓸 거 아니야? 이거 써보자. 문제가 쓰레기가 아니다 했다. 다시 딱 보면 이게 그래 쓰레기가 아니네.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 4등들이 아니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할 줄 알거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 말고는 현재는 딴 건 말 모르겠거든. 맞지? 이렇게. 잠깐만 다시 보자. 한번 써보고 hx가 너가 이거 원래 하는 건데 나는 이걸 미분하면 1초 만에 나오는데 어쨌든 건영이도 있고 한번 그냥 쪼개서 해보자. x 합분 b 나가고 1에서 x까지 조금 연수 맞게 t 말고 이렇게 건영이가 썼을 거고 얘는 뭐 그냥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가 한다. 현준아 맞지? 인정. 오케이. 그래서 잘건 됐을 때 그냥 기억하는 거야. 자, 기억을 보면 1에서 2까 여기다 2 넣으면 제로라 했거든. 다시 말하면 h는 제로라 했거든. 여기다가 2를 넣는 걸 그대로 한뒤. 그래서 h2를 넣으면 이것 좀 동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봐봐. 여기다 2를 넣는 거는 어차피 이 숫자 2일 거고 얘는 somehow 아마도 정적분 취작분 함수가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거는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를 할 거고 1에서 2까지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그게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1에서 2까지 얘를 그대로 적었다 하자. 얘는 어차피 우리가 미적분의 정적분을 하면 그 부분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적분은 좀 아직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보통 이러지 하나 쓸까 싶고 괜찮나? 오케이. 우리는 지금 봐봐 수투에서는 적분할 때 이런 어떤 이 안에 이상한 거 있으면 뭐가 생각해야 된다?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를 알면 쓰면 되거든. 어떻게? 수투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현준이가 적분 내랑 제대로 안 했으니까 현준이가 뭐 미분하면 얘 나오는지 감이 오나? 나가 원하는 답은 감이 안 온다라는 걸 원한다. 나는 오케이 인정. 그래서 수투 문제 풀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박스 쳐놓고 이걸로 푸는 거 확실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보겠지. h'2는 이거 미분해갖고 넣는 거는 좀 간단하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했을 때 요거 미분한 거랑 날라가는 거 동의되지? 예. 그래. 그럼 뭐 남노? h'2라는 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거 맞지? 예, 맞습니다. 오케이. 이건 되지? 예. 이건 당연히 되지? 아니면 미분해 써라. 상관없다.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좀 뭔가 감이 약간씩 오는데 얘가 F2 빼기 F1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맞나? 그러면 글자가 좀 개판이더라도 얘가 뭐랑 똑같다 했냐면 F3
마이너스 F2랑 같다 했거든. 예. 그럼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배수 비교는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거든.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공부를 조금 한 거라 생각한다. 3차 함수라는 게 이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이거는 미안한데 진짜 보여야 되는데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말하느냐면 2라는 값이 마치 3하고 1의 가운데라는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예.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인식을 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또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된다. 여기가 2고 3이 여기 있는지 1이 여기 있는지 3이 여기 있는지 1이 여기 있는지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지 그건 모른다.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3하고 1하고 3의 가운데 함수값이 F2라는 거 산수의 가운데 그러니까 평균값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예. 내 말 알았죠? 요걸 딱 보면서 오케이 이게 뭘 말하는지 좀 감이 온다. 쌤 또 이렇게 또 오해하면 또 안 되고 이제 서운한 게 만약에 야 네가 그렇게 이게 안 그렇고 이럴 수도 있잖아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다 치자. 1, 2, 3 괜찮나? 그럼 여기 이거하고 이것의 가운데 값 다시 말하면 이y 값하고 이y 값의 가운데 값은 뭐라고 써야 되는 게 맞노? 이거 더하기 이것의 가운데 여기거든. 걔가 2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니면 이게 와닿지 않으면 혹시 또 몰라 다른 방법이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요거는 조정해 봤으면 좋겠고 이걸 네가 만약에 봤다면 이제 내가 요거 말고 요거 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예. 오케이 3초만 기다리고 F2 빼기 F1이 어디야? F2 빼기 F1 이건 잘 모르겠는데 H 이 해놓고 문제가 그냥 때려 풀어놓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가? 좀 짱나네 문제. 그러면 쌤이 말했던 그게 만약에 변곡점이라고 하자 3차 함수의 점대칭 지점이라고 만약에 봤으면 요거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도 풀어도 되겠다. 그럼 미분하면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K 이렇게 서서 풀어도 상관은 없겠네. 별로 안 좋다 이 문제. 내가 안 좋다면 안 좋은 문제 맞다. 특별히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얘를 보고 여기가 2라고 인식해가지고 2차 함수가 뭐 1이 생겼다라면 여기가 지금 2라는 건 아닌데 요거 가지고 네가 F'X를 잡았다 그러면 답이 왜 나오냐면 너도 감이 있겠지만 그죠? H 이게 제로라 했다 이게 맞지? 얘가 제로라 했거든. 그 답은 미안한데 나왔다. 사실 이거 생각한 이유를 엄청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네가 그러니까 문제 질문을 체크해서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고 문제가 체크가 돼 질문이 체크돼 있으면 장점이 있다 항상. 미적분은 안 그렇다. 미적분 27, 28, 29, 30은 안 그런데 공통수학은 항상 장점이 웬만하면 있다. 도함수값만 알면 되지. 여기 K값만 나오면 되거든. 여기서 나오지. 왜냐면 이거 뭐대로 이거 적분해가지고 어차피 2 넣고 1 넣으면 CC는 날라가지. 얘 K만 남는다. 할 줄 알지? 그 정도 감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얘 지금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식 그대로 T로 바꿔서 넣으면 적분해서 2 넣고 1 넣으면 여기 뭐 돼? 이 값이 뭐야? 라고 하면 당연히 알겠지만 K 포함한 상수 형태다. K 포함한 상수 형태. 그래서 이걸 여기서 K가 나오는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네 이렇게 안 했지? 개수 비교. 그렇지. 이렇게 문제를 풀기엔 쉽지가 않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정말 뭐야 그 박현민이가 풀이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박현민이가 풀이로 한다는 게 현민이가 지금 봐봐. 현민아 네가 지금 이거 그냥 쭉 밀었다 아이가?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걸 쭉 민 거야. 그래서 x3승 플러스로 이렇게 와다다다 해서 C까지 준 거야. 그리고 얘를 밀었어. 그래서 그거를 현민이가 기억이라 주고 대체 요것도 밀었어. 현민아 맞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대로 넣어서 비교해갖고
어차피 이 1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 지금 니도 알지? A, B, C 중에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식에서.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예. A, B가 나온다는 얘기지. A가 처음에 나오고 저거 그냥 대충 말해줘. 2 넣었을 때 0 되는 거 해서 B가 나오고. 그렇지. 그게 막 새끼야. 그게 그 뜻이잖아. 새끼야. 내가 방금 A만 나오잖아. 아니. A만 나올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읽었을 때 개수 비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이거 그죠? 왜냐면 누가 봐도 뭐랬노? 다 항함수를 했으니까. 그럼 항등식 개수 비교한다라는 건 나는 엄청 강조하고 싶은데 이거는 현민이가 푼 대로는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난 현민이 풀이가 더 잘했다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14번은 내가 지우라면 다시 볼 거다. 이유를 말을 할게. 쌤이 약간 5분쯤 전에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지 않다고 한 것도 맞거든 솔직히. 근데 이 문제를 결국에는 푸는 과정 자체가 보면 다항함수라는 말하고 3차 다항함수라고 있잖아요 했을 때 그게 그 말이잖아. 다항함수란 말하고 항등식 하나가 있거든. 그럼 풀이가 뭔데라고 하면 항등식 풀이밖에 없는 거다. 왼쪽의 식 오른쪽 식 같다라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현민이가 푼 대로 풀면 쓰레기처럼 막 복잡하다. 현민아 그렇구나? 모르겠다. 어느 정도 풀어진다는 얘기다. 풀어진다는 얘기고 감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쌤이 아까 말했던 게 혹시 와닿지 않으면 이거 한번 봐봐. 방금 그걸 증명하자면 증명을 하면 증명은 내가 아까 지금 그게 1, 2, 3이었지. 네. 그래서 1, 3의 함수값이 가운데가 2였다 했다 그러자. 자 이제 대답해봐. 이 직선 위에 세 개 점은 뭐야?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알아봐라. 그리고 오늘은 내일 논술할 때까지 내가 이 컨디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면 이 y 값하고 이 y 값 가운데가 a인 거 맞지? 그렇게 되려면 직선 위에 세 점 있어야 되거든. 3차 함수가 있단 말이다. 직선 위에 세 점 있을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들이 빠아볼까? 말이 되냐고. 얘가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건 직관적으로도 맞지만 실제적으로도 맞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난 강조 안 할 거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보통 수학에서 내가 자꾸 하는 말은 우리가 치는 거는 평가원이 중요한 거지 교육청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15번은 내가 어저께 풀었고 21번, 22번도 다 풀었다. 그럼 내가 풀지 않았던 게 20번이거든. 20번 한번 보자. 참고로 21번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문제고 그 다음에 15번도 꽤 좋은 문제고 난이도가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 방금 풀다 보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14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12, 13, 14 넣지 않았거든. 20번 잠깐 보자. 20번도 되게 20번은 이렇게 표현 자체가 되게 수능 문제 같이 생겼다 이거 그죠? 3차 함수가 위의 점 0,F형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해해. 자 이것도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말할게. 3차 함수가 있는데 봐주세요. 부탁합니다. 봐주소. 3차 함수식에 있을 때 얘가 뭐 말하는지 알지? 원점에서의 기울기 맞지? y 절편.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있으면 애초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인식은 돼야 된다. 이 3차 함수가 어디? 여기에서 뭐 된다? 접한다는 얘기다. 좋아.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지. 수많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치?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때 자 이제 문제가 뭐랬냐면 그래 나는 이 상황이면 보통 문제 다 있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가 내가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냥 이래가지고 이랬다 치자.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F 절대값 붙이래. 그래서 이게 현준이 수준이야. 현준이가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끌었다고 하면 문제 이거 보니까 몇 개지 보고 이렇게 풀겠지. 서로 다른 근계수가 알파 0, 2, 베타라는 얘기는 4개인 것도 중요하고 맞지? 그러니까 그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쓰레기 된 거 알겠지? 요리 끝난 얘기다. 자 지금부터 계산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하고 베이스가 좀 탄탄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좋다.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게 비율관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비율관계도 쓸 수 있다. 누가 봐도 쓸 수 있는데 봐봐. 그냥 기울기 2x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것처럼 해보자. 봐라. 10달 15도 봐라. 10달 10대달. 자 이건 좀 망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헷갈리면 주황색 입장에서 저층에서 양수 맞나? 예. 어디 있노? 안 나왔습니다. 없나? 알았다. 양이라면 계장이 얼마야? 베타지. 예. 오케이. 0 베타. 그다음에 얘는 지금 2였고 얘가 얼마? 알파였다, 그렇지? 예. 오케이. 이런 그림 상태야. 이게 어떻게 하면 제일 베스트일까라고 했을 때, 현준이가 어떻게 하나? 그 현준이 풀이 한번 볼게. 이게 현준아 봐봐. 요렇게 위아래 바뀐 이거는 뭐야? 얘는 뭐지? 얘는 지금 내가 마이너스 fx라고 한 거 알겠니? 예. 오케이, 땡큐.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fx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fx랑은 알파에서 만나 통과하고 2에서 튕기고 인정. fx는 다반지 풀이랑 다를 건데 이 풀이가 발상적이기도 자연스럽게 보일 거다. 0에서 중근 가지고 베타에서 거시기 통과하는 거지. 괜찮나? 그럼 요 두 개를 우리가 식을 쓴다 했을 때 3초만 기다려주면 끝났다. 답은 나온 것 같고 물어본 것도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봤지. 맞나? 네. 땡큐. 시간 써보자. 시간 써보고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비율관계라는 게 이건 알지. 비율관계라는 게 결국 변곡점에서 나온 거잖아. 변곡점에서. 그래서 이것도 현우님 강사를 비롯해서 모든 강사가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구조지. 어떤 3차 함수랑 어떤 직선을 걷든 어떤 직선을 걷든 그 뭐라고 해야 되노? 연립했을 때 변곡점은 변함이 없다. 그럼 이만 변곡점인데 그림에서 여기라고 내가 인식해도 되겠지. 좀 이따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fx에서 얘를 빼도 세근의 합은 물론 서로 다른 세근의 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근은 외쳐야 되고. 그 내가 이 문제는 오늘 너가 그 지우 없었을 때 2월달 미준이 있었었나 그때? 어쨌든 미적분에서도 중요할 거고 올해 수능에서도 중요할 거라고 했던 3차 이상의 근각계수. 비율관계 아니고 비율관계란 말 안 썼다. 3차 이상의 방정식, 그러니까 3, 4차의 근각계수. 올해 중요할 거라고 나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거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다시 볼 문제다. 이거는 봐. 이런 뜻이지. 봐. 그러면 쌤이 일부러 이렇게 차함수로 표현 안 해볼게. 한번 봐줘. 차함수로 표현 안 해볼게. 이 방정식의 근 그리고 요 방정식의 근. 괜찮나? 김민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예. 띠긴정. 이 방정식의 근,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은 다 뭐고? 연마 3배인 거 알지? 예. 오케이. 같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지금 시간 아까 봐도 0하고 얼마고? 베타지. 예. 그러면 0, 0 베타고 요 방정식의 근은 얼마지? 알파랑 알파 하나랑 2요. 잠시만. 알파랑 2 두 개. 이 두 개네. 이 두 개 알파 이렇게 돌아가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하나 나온다, 그죠? 일단 두 개 같으니까. 맞니? 예.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어차피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예. 그럼 하나 더 식을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했을 때 코 아파. 뭐 쓰는 게 좋노? 뭐 쓰는 게 좋지? 아주 수업성. 내가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다시 봐봐. 0에서 최고차에서 모르지. 최고차에서 모른다고 치고 K 아니다.
k x 제곱에 x 마이너스 하고 기다려주세요. 마이너스 fx에서 2x 플러스 1 차로 쓰면 어차피 정수에서 마이너스 이걸 보고 여기에 얼마였지? 알파 하나 이 두 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요 식 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질문이 이 끝이잖아. 이렇게. fx가 그냥 뭐? 그 2x 플러스를 지나는 거니까 1,9랑 2,5로 지난다고 하면 나오지. 식 하나 더 쓸 때 그걸 쳐. 그래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도 미안하다. 그냥 이거 비유관계 쓰자. 내가 근데 이 풀어야 내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냥 뭐라 해야 돼 교과서적으로 딱 썼을 때 사실은 이건 좀 미안하다. 1초 만에 다시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게 경국중 세례가 아니까. 근데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교과서 개념을 한번 다시 보고 싶었거든. 아까 내가 한 5분 전에 말했던 근각계수 관계. 솔직히 좀 아쉬워. 솔직히 좀 아쉬운데 뭐 어쩌겠네. 아쉽지. 봐봐. 아까 여기에서 지금 알파에서 베타 얼마지? 알파에서 베타 빼면 마사가 요식 하나랑 하나씩을 더 만들어내려면 못 잡으면 되겠네. 봐봐. 이 태월 하나씩 더 만들려면 알파 베타 숫자가 나오거든. thinking 2에서의 기울기가 뭐 그런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2. 2 뭐 이런 거 그런 게 하고 싶어? 뭐 f 프라임 전체를 쓰는 거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2 이런 거 그래 뭐 그런 거 좋지.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누구도 알겠지만 이거에 그러니까 0하고 베타 그러니까 이 변곡점 표현하면 여기 얼마인지 알겠지? 한 번만 볼까? 이 변곡점 표현하면 3분의 베타가 얼마고 이거 변곡점이거든? 얼마인지 알지? 이 태월 잔다. 저거 집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에 깔아야겠다. 사람 새끼가 아니라 내가 아빠 뒤지겠는데 잔다. 요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죠? 뭐라고 써지는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똥이 여기 있는 거 알지?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이마가 지금 2대1 구조 맞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식을 써도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비율 관계를 쓰든 세근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쓰든 왜냐면 세근의 합이 좀 세개니까 얘 하나 나오고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못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y값은 뭔지 모르는데 현준이가 잘한 거 맞다. 3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2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 지금 기울기가 2라는 거를 여기 말고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쓰는 게가 이거 쓰는 순간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괜찮다. 괜찮은 문제 같다. 맞은 사람 손 들어. 잘했다. 지우는 비슷하게 했어. 어떻게 했어? 다르게 했어. 무슨 말이지? 이태원이 어떻게 풀었나? 저도 지금 다시 봐야 된다. 꼭 봐야 된다. 이 문제는 괜찮은 것 같다. 21번 봐봐. 괜찮은 것 같다. 21번 봐봐.
이거 내가 다 풀고 나서 내가 달걀 2개를 먹고 양은 한번 더 먹어야 되거든. 예. 그때까지만 브레이크하고 바로 무조건 한 개. 20만 이건 어제 했는데 A반 애들이 어제는 오늘보다 상태는 좋았는데 어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 현주이 네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상태 안 좋듯이. 예. 저기 대신 학생부 종합 온이라는 친구가 저쪽에 4명 있거든. 근데 그 4명 빼고 수업하다가 막 오바이트 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현준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뽑아달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막. 근데 어제보다 더 안 좋네. 어쨌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문제인데 어제게 내가 했던 말 다시 또 해볼게. 그래서 B가 1보다 큰 실수래. 그래서 이게 실수란 말을 항상 체크하라 그랬다. 그죠? 물론 상수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실수란 말은 변할 수도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상수라고 하면 그냥 A는 2고 B는 3인데 내가 모를 뿐이다 라고 인식하라 했거든. 이 문제 읽어보면 요것도 잘 들어봐. 지수로가 함수 문제 해석할 때 얘를 딱 읽자마자 무조건 X축, Y축 다 그려가지고 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요즘 스타일상 X축, Y축을 잘 그려지지 않게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건 당연히 가능하지. 그래서 어저께 내가 처음 풀 때 이거를 이렇게 했어. 야, 이 상황은 그냥 이렇게 하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얘가 어차피 대명선 1이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할게.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얘가 X축, Y축하고 정확하게 이쁘게 그린다는 태도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 건데 얘는 좀 엄밀하게 그리는 게 약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이렇게 말을 했거든. 정음선 1인 것도 한번 체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지우는 이런 말 들어도 모르겠지. 나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 0만 되면 1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기준으로 주로 난 푸니까 B가 한 요쯤 잡고 B가 1보다 크겠으니까 여기 넣으면 얼마 돼? 한 이 정도 되지. 그래서 나는 어제 이렇게 대충 표현했다. 1,2 지나고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를 하나 그렸다 하자. 그치? 근데 그려보면 다시 그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 나중에. 두 번째 로그 AX니까 인정한다. 이 두 개가 밑이 똑같은 거는 당연한데 이것도 납득돼야 돼. 어저께 뭐라 했냐면 이 두 개를 보고 얘가 y = x 다시 말하면 a 원래 x랑 가정에서 y축 대칭 이동하고 x축으로 플러스 b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게 얘고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니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관계이라고 보고 싶니? 새끼들아 할 때 애들이 다 웃더라고. 당연하지. 지금 그거가 그렇게 이제 이 두 함수가 원래 똑같은 함수는 맞는데 어떤 평행 대칭이동 관계가 있어서 그림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그리고 얘를 그릴 때 한 요 정도 1이라 하자. 1이라 했을 때 네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 있다. 맞지? 이렇게 그리면 이제 문제는 말한 상황과 좀 다르게 되거든. 문제에서 봐봐. 뭐라 했냐면 요거 A라고 하는데 요거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마랑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걸 B라고 하는데 그리고 B 어차피 1,0이지. 맞나? 예. 땡큐. 그때 여기 C에 그림 어제보다 좀 낫나? 어제보다 낫네. 어쨌든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11번, 12번 정도의 지수로가 함수 이제 아니에요. 실제 네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감수함수네, 증가함수네, 교점 하나 있네, 이런 것들 3개가 있는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라고 문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기보다 잘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 그림 봤을 때 너가 보통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어디가 길이가 똑같고 어디가 90도일까를 볼 거거든. 맞지? 예. 근데 현민이가 이걸 못할 리가 없다. 이 문제 맞추고 틀리고 다르거든.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수함수 아니야? 얘는 감수함수 아니야? 예.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보다 크다 잡나? 자격수밖에 없지. 네. 크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이 점이 지금 아까도 봤지만 0,2보다 위에 있는 이란 점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봐봐. 이 기울기가 당연히 음수인 것도 알지? 네. 그러면 이만 대답해봐. 이 그림상 안 맞다 하더라도 어디가 90도일 수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90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가 인식하는 이유를 논술이로 보여줘야 된다. 예.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림 다 자세히 버리고 저기에 맞게 이등상형 그리면 되는 거거든. 설명해 볼게. 이게 왜 90도여야 돼라고 했을 때 너도 알지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게 45도 45도 우리가 이 두 개보다 당연히 길어야 되지. 자 대답한다. 요거 중에 어디가 제일 길 수밖에 없어? 그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런지 한 번만 생각해 볼래? 이 문제는 공부하기 되게 중요하고 좋은 문제다. 미리 말하면 A, B가 왜 제일 길 수밖에 없냐고 뭐라고 대답할래? 마음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 이 교육에는 양수에 있어 없어? 없다. 이 교육이 양수에 있어 없어? 없다. 얘 교육에는 반드시 양수다. 그럼 기하상 좌표상 삼각형의 구점은 정해져 있거든. 왜냐면 여기는 1,0 여기는 얼마고 여기에 0 넣으면 얼마야? 0, A에 B 플러스 1 있으면 맞지? 인정.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네. 이 기울기 음수일 수밖에 없고 음수일 수밖에 없고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고 얘가 빗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되겠냐라고 다시 물어볼게. 끝났다. 이게 90도일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대답해볼래? 더 심플하게 말할까? 얘가 90도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수리 논술한다 생각해봐. 수리 논술이라는 게 무지성은 어렵다 아니다. 이게 음이고 음인데 맞지? 윤곽이 90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얘가 몇 도란 얘기고? 45도란 얘기다. 얘는 기울기 집중해라. 얘랑 얘가 이거는 90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다 하자. 자 뭐라 대답하면 되겠노?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2분의 파이, 누가 3분의 파이는 뭐 어떻게 정해줄 수 있겠냐? 생각해봐. 잠깐만. 부탁할게.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어떤 수능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시간 많이 쓴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얘는 분명히 우리 이미 봤다. 뭐라고? 여기가 90도가 될 수 없다 그지? 그 말은즉슨 4분의 파인 거 확실해. 맞지? 그럼 이제 이거 좀 정리해볼까? 여기 어떤 점, 여기 고정점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로그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두 개의 교점을 표현했을 때 과연 이 각하고 이 각을 둘 중에 하나가 90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봤다는 얘기야. 내 말뜻은 뭐 대답할 수 있겠냐고. 가장 긴 변.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충분히 좋은 답이라 생각한다.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기냐?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기른다라고 한다면 얘가 90도인 거는 보여준 게 맞다. 삼각형 만들어지는 뭐시기고 삼각형 구성 원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르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해줘. 다 하자. 생각해줘. 이런 느낌 아닌가? 자, 여기에 이렇게 기울기 의미 직선이 있는데 난 여기 어떤 점을 찍어야 돼. 여기 어떤 점 맞잖아, 맞지? 얘는 정해져 있고 얘도 어떤 점이 있어, 그렇지? 그랬을 때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대소경계를 말하는 거거든. 현준이가 얼마나 잘했노? 만약에 이랭이랑 이거랑 같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또 태도 거지만 이 그림상 이렇게 같을 수 있다 치자. 만약에 그럼 얘가 또 90도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했으면 그럼 뭐라 대답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 알아듣고 있지? 그래서 뭐가 확실하냐면 여기가 45도인 건 확실하다고.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 요런 거 있잖아. 봐줘. 여기가 45도인 건 확실하고 얘가 90도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야. 왜 안 돼? 저기 저 큰 직각 삼각형을 보면 저기 남는 각이 두 개 합이 45도, 90도가 넘어버리니까 거든요. 현민아, 그러니까 저기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 45도에서 45도 저기가 45도라고 생각하면은 저
저기 삼각형이 안 되지 않아요? 어디 삼각형이 안 돼? 저 큰 삼각형 큰 삼각형이 뭐야? 그 저기 저 빗변에 그 삼각형이요. 이 삼각형이 왜? 아 그거 말고 아니 참. 이거 아니 아니다. 이도현 똑똑하잖아. 이 90도이고 못 만들어? 안 되잖아. 만들 수 있지. 뭔 소리야? 만들 수 있지. 당연히 만들 수 있지. 당연히 가능하지. 당연히 가능해. 당연히.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이건지는 모르지. 모르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이거를 보라고 봐봐. 여기 지금 문제 읽어보면 얘가 지금 0,1이라고 1,0이라고 정해진 거 맞지? 됐고 네가 만약에 그림을 이래 그랬다 치자.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증명해냈다 치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낼 건데 난 이 문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봐봐. 그러면 이 점 어차피 뭐냐면 0,a x 플러스 1이고 얘는 이거거든. 요 교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로그함수 이렇게 줄 그리면 위의 점이라는 것도 나중에 쓰긴 쓸 건데 그리고 또 지선 살짝 그리면 얘가 a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쓸 건데 논술할 때도 많이 말했던 것 같고 수능 수업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거 잠깐만 봐봐.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은지 혹시 가보나. 여기에서 수선을 발 내려갈 건 없잖아. 문제가 잡히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요 구조 보니까 바로 답 나와버리지. 답이 아니고 출제자가 뭘 하라는지 조금이라도 캐치가 될지 모르겠네. 발. 핵심 좌표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니면 그림에서 얘랑 얘랑 좀 같은 거지. 예. 봐봐. 부탁. 뭐를 보게 돼? 지우 말고는 내가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여기가 지금 내가 똑바로 안 그리니까 잘 안 보이지. 직교 좌표계에서 수직인 게 하나 있으면 뭐라고? 형민아 내가 채비 맨날 이 그림에 내가 뭐라고 하노? 맞다 무조건. 그러니까 1000%다 1000% 무조건이야 무조건 닮음 또는 삼각비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핵심이 뭐냐면 얘가 90도라는 걸 발견하는 게 좀 어렵지만 발견하는 순간 이 문제는 닮은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림이 해설지에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그림이 있을 건데 내가 너한테 와닿게 그림을 그리면 잘 보인디. 근데 또 과연 그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봐. 이렇게 딱 실제로 기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표현했다 그러면 얘 뭐랑 수직이야? 얘랑 수직이지?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지. 봐봐. 그리고 얘랑 같으니까 둘이 합동되는 건데 못 알아들었으면 봐라. 여기가 알파면 얼마야? 여기가 알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진짜 실제로 풀면 잘 안 보인다니까. 좌표 평면에서 수직인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닮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노? 네가 못 본다고. 문제 풀다가 발견을 못 한다니까. OX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여기 내가 볼래? 다시 볼까? 여기 90도지? 예. 여기 O라 두면 여기 X지? 예. 여기가 뭐야? X 되고 O 되고 이걸 못 본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도 매우 자주 문제 풀 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랑 얘가 닮은인데 이 길이 같으니까 합동이 되는 거지. 합동이. 그래서 어저께 내가 맞춘 사람 손 들어가봐 했을 때 똑같이 다 풀었더라고. 맞은 애들은 T, T가 되는 거지. T가 되는 거고. 그러고 틀린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오늘의 베스트다라고 하면서 이것만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또 강조했냐면 이걸 다 하고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이 Y-좌표 차이를 다시 말하면 어저께 걔네들은 좀 더 기출 문제를 너희보다 많이 풀었다기보다 열심히 푼 아이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내가 어저께 했던 그 반에서 그 어떤 기출 문제나 복잡했던 문제를 다시 표현해줬거든. 근데 너는 그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볼게. 좌표 해석 문제를 풀 때 y 좌표 차이, x 좌표 차이 둘 다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는 걸 각인시켜야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딱 쓰고도 답을 못 낸다고 그러고. 답을 못 내는 이유가 이거라고 봐. 여기에 내가 지금 1,0이라고 있고 이 점이 얼마야? 답안지 풀이가 나올 거야. 됐니?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식도 나온다?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가 똑같다라고 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선생님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것도 써야 돼. 와닿지가 않지. 만약에 와닿으려면 그 굉장히 불편한 기출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 하나를 보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대충 말할게. 이거 기울기가 7분의 1이었는데 그냥 기억 안 나는데 얘를 y, x 대칭 이동한 게 여기 있고 여기에 지금 이상한 곡선이 하나 더 있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 7분의 1인 거 이용할 때 여기가 7k, k라고 주는데 요 y 좌표 차이도 결국 k라고 맨 마지막에 쓰지 않으면 안 풀어지는 문제가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내가 말했던 기출 문제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똑같은 태도라고 똑같은 태도. 그래서 여기가 t, t라는 거 딱 쓰는 순간 그 다음 뭐 하는 거지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봐볼래? 갑시다. 이게 로그 함수 맞지? 그러면 로그 A의 x니까 여기 t 나오면 t니까 A의 t승은 t야. 괜찮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거 위에 좀 맞으니까 여기 넣으면 난이도는 22번 정도 되는 것 같다. 어렵다기보다 평가원은 평가원 문제 나오면 22번 정도 되는 것 같다. 평가원 쉬우니까 이런 식 하나 나오지. 그러면 두 개 연립하고 싶지. 근데 되게 쉽게 연립되는데 B만 좀 해결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런 연립은 누가 봐도 덩어리 연립이니까 얘를 T분의 1로 보겠지. 그러면 T분의 1에 왜 보이나? A의 B승 더하기 1이 T 이렇게 쓸 건데 A의 B승만 T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 그치? 괜찮나? 누가 틀렸나? 뭐가? 아닙니다. 존나 맞는데. 그리고 이런 연립은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가는지는 알고 있는 거고 답이 요 크기랑 같다라는 걸 아직 안 썼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t-1이랑 해설하고 잘할 거다 아마. 뭐 같은 말 해먹었고 여기에서 얘 뺀 거 A의 B승 더하기 1 더하기 t 같으니까 A의 B승이 몰라 t로 써지니까 문제 끝나버리지. 예. 그래서 답은 근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다 똑같이 풀었대. 걔랑 도윤이 너의 실력 차이는 지금 현재로 꽤 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풀을 줄 아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실력이 있는 친구지. 쌤 도저히 말씀하세요. 저거는 왜 안 돼요? 아 그래 좋아. 이거는 왜 안 되겠니? 풀면 답이 안 봐봐. 이건 왜 안 될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고 요거 함수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냐?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야? 답이 안 나와서.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얘가 90도니까 봐봐. 여기를 알파라 두면 어디가 알파가 돼? 여기가 알파가 되지? 네.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얘랑 같으니까 봐봐. 연마랑 합동되겠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얘한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그럼 얘랑 합동이 됐고 얘는 왜 불가능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생각을 잠깐만 해볼래?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아마 이 두 함수가 밑이 A로 똑같잖아. 그치? 한 번만. 내가 어저께 저걸 확인 안 해가지고 내가 확인을 한 번만 해보자. 밑이 1보다 크다고 했고 그러면 대칭 구조상 얘가 위로 1만큼 이동하고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오케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던 구조야. 근데 B가 1보다 크다 했거든. 그러면 개형상 뭐 이런 개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랬을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증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 엄마랑
그림상 좀 웃기지만 이만한 이런 상태인데 과연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길이랑 같을 수가 있느냐, 얘가 90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얘가 90도가 될 수 있느냐. 심플하게 말하면 제가 90도가 되려면 이 그림과 이 길이랑 같을 수 있느냐가 필요한데 말씀하세요. 쓰면은 네. 기호 쓰면은 5B가 1이거든요. 답변이어서 여기가 1인데요. 그래서 저 오른쪽 삼각형 저 X의 Y 답변 1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 돼야 되는데 너무 맞은 말이다. AX-B 플러스 저 함수가 그 정면선 1이라서 C 맞아. 그게 정답이네. 역시 우리 똑똑하다. 그런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이 될 수가 없네. 답안지에 그 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1.5등급에서 2.5등급 사이라고 보면 그냥 복습해야 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해서. 22번은 어제 아무도 못 맞추는데 그거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답안지 풀이랑 나랑 어때? 하니까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 김성현이가. 마지막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자. 어저께 내가 풀고 이렇게 말했어. 가톨릭대라든지 가천대라든지 소위 논술하면 가천대는 약수령 아닌가요? 가천대 의대 말하는 것 같아요. 의대. 가톨릭대나 그 가천대 의대 문제 보면 어렵다가 아니면 재미난 문제가 많거든. 우리랑은 상관없잖아. 그 문제가 읽어보면 처음에 되게 쉬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합참수가 있어. 여기가 1이란 말만 있어. 이거 문제 봐봐. 맞지? 1이란 말만 있다. 1에서 그때 가진다고.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제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을 조금 줄였는데 중간에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아니고 자꾸 그 한승원이라는 친구가 계속 뭘 물어봐가지고 지가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나 봐. 그 친구가. 그래서 시간을 걸렸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닫힌 구간 사이에 최대값이 GT라는 거든, 맞지? 그러면 이거 지금 그걸 이 그림에서 이건 너무 쉽지 진짜로. GT 그래프 안 그릴 줄 알지? 맞지? GT 그래프는 이렇게 이거 한 사람 없지? 이거 완전 쉽다. 맞잖아. T가 여기 있으면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그다음부터 T가 여기 있으면 여기 되고 그걸 왜 못해? 맞잖아. 근데 세종대 논술 문제 푼 것보다 10배, 20배 더 쉽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랬냐면 이제 뭘 이렇게 말했거든. FT 더하기 GT랑 이거를 이게 부호가 정해져.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했거든.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모든 양수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F3의 최대값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맞니? 뭐 물어봤노? F3이 완전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말했겠지. F가 완성이 안 되네. 체크하자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냐고. 어제 영상 찾아봐라. 이렇게 말할 거고 누구도 동의할 거야, 아빠. 1까지는 이 두 개 같지? 예. 같으면 얘 2배 될 거 아니야. 맞지? 얼마나 쉬워. 2배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니거든. 똑같은 x 좌표의 함수값만 2배니까. 너무 쉽다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만나는 점 당연히 있지. 왜냐면 극대를 가진다는 게 극수도 가진다는 얘기니까. 얘가 밑에 있는지 그건 모르고. 난 개형 예를 자 인정. 흰색을 예를 든 거지. 너무 쉽다. 얘 더하기 얘는 뭔데라니까 표현하기 어색한 거지. 맞지? 대신에 이건 할 수 있잖아. 봐. 얘는 함수니까 이 함수값을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인식할 수 있나? 맞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 얘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디. 내가 지금 뭐 그린지 봐봐. 근데 지금 뭐 그린 거 알겠어? 이 함수값을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야? 쌍둥이라고. 근데 내가 어제 풀다가 이 앞면을 이로 나눠서 풀면 좋겠지라고 말했는데 그런 거 안 써볼게 그냥. 봐봐. 그러면 얘는 이거랑 이도면 맞지? 쌍둥이 말겠나?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얘 두 개 맞지? 그러면 더 시합하게 올라갔다 치자. 괜찮지? 그러면 왼쪽에
짝대기 함수를 내가 ht라고 하면 이 ht가 이 t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t는 뭐야 했을 때 y고 이 t라는 게 짝대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나는 얘가 t인 그래프로 갔으니까 기울기가 얼마? 2인 원점 지는 직선인 건 알겠지? 맞나? 근데 걔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는 것도 뭐 이상하지 않지? 괜찮나? 오케이 인정. 그럼 그 점이 어디야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도 여기라고 보는 거 알겠어? 이상해? 여기가 얼마인데? 여기 1이지? 여기 얼마야? 이상하나? 3참수가 있는데 GT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GT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거든. 어떻게 될까?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2라는 게 보이니? 혹시? 안 보여? 안 보였다 치자. 그럼 봐봐. 이제 이도형이가 이거 대답할 수 있겠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이 t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되는 거야. 완전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그럼 답이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예.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봐봐. F3의 최대 치수라 했거든. 그럼 F3은 제일 크게 제일 작게. 이 그림에서 F3이 제일 크게 제일 작게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고 만약에 여기서 어제 내가 이 말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이걸 2로 나눈 사람이 발상력이냐고 또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이게 y가 두 개 가운데 지점 맞고 동의되니?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해설을 보면 그렇게 있대. 똑같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있대. 근데 여기가 1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F랑 G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 될 거고 이 부분도 F랑 G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누면 자기 자신 될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 가운데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설지 있대.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풀이나 이 풀이랑 그냥 그대로 둔 거랑 똑같은 풀이고 똑같은 풀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방금 내가 말한 것도 다 이해했다 그죠? 예. 땡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라는 거가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 문제를 한번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했거든. 뭐 t가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 t가 1일 때,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곡선이 뭔가 이건 지금 내가 y고 t라 잡아놓고 있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 이 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 이 점 다시 말하면 요 지점 t 뭐라고 말해야 돼? T. F1? 얘가 y 거 f1은 맞고 맞아 그래. 문제 한번 봐봐. 그 문제 있어. 문제 있다고. 문제 봐봐. GT. 뭐라고? GT. 이 점이 t 뭐? GT. t ft 그래. 둘 다 맞는 말이지. T코마 T 되는 거. 그렇지. 이게 왜 t로 이게 t 그러니까 이게 왜 t라고 생각이 드는지 이도형 설명해 봐.
FT랑 GT랑 같은 그 같은데 아 같은데. 저희 순서들은 FT고 GT고 그 T가 아니라 ET. 잘하지. 봐봐. fx에서 1을 뺐을 때, 나 1이 한다. 이 점을 모르니까 이 점 뭐라고 하고. f1을 하자. f1을 뺐을 때, 시험청에서 1이라는 거 놔두지. 봐봐. 시험청에서 1 맞니? 예. 인정. 우리가 지금 0,0도 지나고, 이런 상태란 말이다. 그때,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나도 F가 적었을 때 이 fx 함수가 t 넣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어떤 좌표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봤다면 y = x랑 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 문제가 이게 y = 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납득이 됐다 치고 그럼 y = x라는 지점하고 이 함수 위치 관계를 어떻게 배워야 되냐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내가 어제 이제 이 점을 t, t라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납득이 돼야지 문제가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승원이가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 답안 잠깐 봐봐. 해석 좋지? 예. 잠깐만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좀 약간 발상적인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굳이 많이 시간을 안 들거든. 이건 사실 좀 약간 발상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 해석하면 그게 설명이 되거든. 저 지점에 대한 설명이. 미적분을 21문제 중에 한 13개 정도 푼다고 생각하고 합성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해보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어떻게 우리 공부했는지 기억해보자. 이렇게 할 거니까 오늘 내가 좀 미적분 수업은 영상을 무조건 봐라. 그런 게 좋을 거다 아마. 미적분 수업 현재나 나머지 보니까 감이 와 아예 안 나. 봐봐. 잠깐만. 여기 그 부분 좀 발상적이지. 근데 0 넣어도 K가 FG니까 K 넣었을 때 K 나오는 거는 그걸로 하면 되는 거 같아. 다시 말하면 0 넣었을 때 뭐? 0 넣었을 때 K가 FG니까 K 넣었을 때 K 나오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3 아니다? 3 잠깐 있어. 아니 3이 아니고 그럼 뭐렇게 해야 되나? 그 여기가 K다 이거 그죠? K 같습니다. 그렇지 인정. 여기 K 넣었을 때 F1 나오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얘가 y = x가 이 점을 지난다. 저 시계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함수가 0,0 지난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0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t, t가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답안지 풀이랑 어제 내가 했던 거는 결국에 이렇게 구별된 함수가 이 t가 이걸 지나는 건 아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디 있어야 돼 했을 때 그림 좀 이상해도 참아. 다시 말하면 이것보다 위에 있으려면 당연히 어떤 모양이어야 돼 했을 때 여기에서 곡선을 그렸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아니까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발견하는 건 그렇게 안 어렵고 그다음 또 마찬가지 구조상 여기도 마찬가지 더 쓰레기라도 참아.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2x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 그래서 얘가 이쪽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크거나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 2보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 2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걸 써야 된다고. 그렇게 답안지도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렵지. 근데 대신에 만약에 이제 한번 보겠다 그러면 이게 뭐 좀 이 식에서 우리가 여기가 t, t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보겠다 그러면 이 오른쪽은 뭐 해야 돼? 미분하면
어차피 얘 두 개 똑같은 거지. 근데 왼쪽은 뭐라고 해야 돼? 얘를 2분하면 0이고 얘를 2분하는 건 그럼 결국 왼쪽은 2분의 얼마? 아 맞다 내가 2로 안 나눴지. 예. 왼쪽은 뭐가 되냐면 여기 좌미분계수는 f 프라임 여기 t라고 하면 t 되는 거고 여기 우미분계수는 뭐 되는 거야? 2f 프라임 t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이해되나? 그래.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뭐고 아파 t의 범위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데 그게 해설하고 크게 안 달라. 해설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갖고 아마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거 이해된 사람들은 봐도 괜찮다 이거잖아. 봐도 괜찮고 이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조금 좀 불편하지. 근데 문제는 좋은데 좀 문제 좀 불편하지. 지금 수능에서 수투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지. 인정. 그 미적분을 쌤이 21문제, 22문제 중에 15개를 볼게. 그러면 내가 봐달라는 문제를 여기다 먼저 적고 개념을 얘기할 건데 내가 지우가 알아듣게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좀 잘 기억이 나고 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사람은 쉬울 거고 아닌 친구들은 다시 들으면서 얻는 게 많이 있을 거다. 영상 잠깐만 봐. 미적분을